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권 유일의 민영방송으로 지난 1995년 5월 14일 개국한 TJB가 오늘로 창사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창사 30주년을 기념해 대전 도령동 TJB 사옥 앞에서 특집 현장 뉴스를 진행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TJB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TJB는 6.3 대선에서 충청 민심의 흐름을 가늠해보기 위해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의 지지율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18%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와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50%를 넘겼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가상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47.8, 김문수 29.5, 이준석 6.4%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 50.4, 김 후보 33.7%로 이 후보 지지율이 과반인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과 이준석 후보 간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49.2와 15.4%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31.3%에 달해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엔 범보수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김문수 33.5, 이준석 16.2%로 김 후보가 앞섰지만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46.5%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교체 사태에 대해선 60.6%가 부당한 후보교체가 바로잡힌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이번 사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6.7%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책임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있다는 응답은 44.5%,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41.1%,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각각 7.1, 1.9%였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한동훈 21.8, 김문수 11.3, 나경원 9.2% 순으로 한 전 대표가 가장 높았습니다. 대선 투표 의향에 대한 질문엔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85.0,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 11.2, 투표할 생각 없다 3.8%였습니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지역 청년 일자리 확충 및 고용 대책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충청권 광역 교통망 구축과 지방대 육성과 교육 격차 해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TJB와 디트뉴스가 조원 CNI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와서 지역민들에게는 그 필요성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대전과 충남이 합친다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건데요.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2배 가까이 많았는데 다만 어느 시도가 행정통합의 중심이 될 것인지에 대해선 여론이 갈렸습니다. 전유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먼저 대전시와 충남도가 36년 만에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0.2%가 잘 알고 있다, 45.9%는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해 과반 이상이 통합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선 매우 찬성 13.7%, 대체로 찬성하는 편 40.8%로 찬성 여론이 29.1%에 그친 반대 여론보다 1.8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자별로 살펴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5.8%, 국민의힘 지지자의 59%가 찬성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50.8%로 제일 높았고 행정비용 절감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이 뒤따랐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실현 가능성 부족과 재정 낭비 우려, 지역 간 갈등 심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선호하는 행정통합 형태를 묻는 질문에선 대전 충남 통합 후 새로운 광역지자체 설립이 26.2%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도 중심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충남도민의 32%가 충남 중심 일원화를, 대전 시민은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대전 중심 일원화를 바란다고 응답해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TJB와 DT뉴스가 조원 CNI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수는 1000명, 응답률은 1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TJB 창사 30주년을 맞아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수백여 개 기업이 떠나고 지역에서 벌어진 돈이 4분의 1 정도는 외지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풀 해법으로 주목받는 행정통합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광역 경제권 구상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둔곡산업단지입니다. 안산 국방산단과 더불어 대전의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에 대전의 기업 유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0년 동안 473개 기업이 들어온 반면 800개 기업이 대전을 떠났습니다. 충남은 역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유출률 23.1%. 충남에서 번 100만 원 중 23만 1,000원을 타 지역에서 쓰는 건데 이 같은 유출률이 전국 시도 중 압도적인 일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큰 부지가 필요하고 과학기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그 벤처 투자를 받기 위한 그런 자본 접근성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어떤 그런 자원 자체를 대전에서 얻기 힘들어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 이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전과 인근 충남시군을 묶어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면 기업이 들어서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전에 충남에 기업이 살고 대덕의 연구 성과물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대전 충남 특별시는 글로컬 도시로서도 각광을 받고 구체적으로 대전 충남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입주기업의 조세 혜택과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료 감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국내 복귀 기업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10% 상당을 기업에 다시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내륙철도와 고속도로 등으로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시내버스 증설과 도시철도 연장으로 대전 내에서 출퇴근하는 것처럼 한 생활권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도, 소비도 하나의 경제권에서 모두 이뤄지는 진정한 의미의 광역권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대전의 연구단지와 이 충남의 대기업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대전 충남 과학기술도시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큰 거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같은 계획은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와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세부 실행계획과 예산을 짜고 실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노력해온 30년. TJB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하게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방사능 지하수부터 마약 지도까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TJB 뉴스의 발자취를 조영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5년 5월 14일 TJB 8시 뉴스의 첫 출연자는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의 의식을 바꿔놓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민영방송 출범을 약속한 김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TJB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특종과 기획을 선보였습니다. 1998년 TJB의 대전 방사능 지하수 오염 특종 보도는 우라늄이 국내 먹는 샘물 수질 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며 첫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2007년 당시 생소한 개념이던 GIS, 지리정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뉴스 보도에 접목해 대전의 범죄 발생을 분석하며 저널리즘의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엔 홍성 성명광산 주변 마을 주민들의 폐질환 실태를 보도해 정부 조사와 충남도 차원의 성면 피해 구제 특별법 추진을 이끌었습니다. 충남 지역 성면 폐광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11년 금산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직접 보살피는 300일간의 무지개 교실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사회 다문화 교육의 해법을 일찌감치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인 지난해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다시 만나 이들이 지역사회의 어엿한 일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2의 무지개 교실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2021년 가정의 달을 맞이해 방송된 TJB 아동 급식카드 기획보도는 지역사회를 바꿨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쓰지 못하는 급식카드의 맹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한 5차례의 보도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TJB의 기획 보도를 통해 대전에서 유성구가 처음으로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아이들이 가맹식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년간의 식약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언론 최초로 제작된 마약 지도는 대전시와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 기관들이 모여 대전형 마약 대책을 마련하는 기틀이 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따뜻하게 또 때로는 날카롭게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TJB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네, TJB는 이렇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특종과 더불어 지역 시청자들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하는 스포츠 현장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대전 왕자 문동주와 펜싱 영웅 오상욱 등 충청을 대표하는 지역 스포츠 스타들이 기억하는 TJB는 어떤 방송이었는지 박범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30년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스포츠 소식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TJB. 축구, 야구와 같은 지역 스포츠 중계는 물론 전국체전과 U20 월드컵 등 각종 분야에서 활약 중인 스포츠 스타들의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대전 왕자 문동주 선수는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팀의 우승을 이끈 뒤 TJB 스튜디오를 찾아 지역 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TJB를 통해 좋은 기회를 받게 됐는데 그때 생각하면 야구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꽃미남 펜싱 선수로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알렸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 한 게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뛰었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다음 큰 대회도 계속 그렇게 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전에서 태어나고 자란 만큼 어린 시절부터 세계 정상에 설 때까지 TJB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저희 아버지가 많이 보셔가지고 보면서 자랐었는데 그게 벌써 30년이 된 줄은 몰랐네요. 중학교 때부터 대전 하나시티즌 뉴스로 활동한 윤도영 선수는 훈련 때에도 함께한 TJB를 기억합니다. 동계 훈련 때부터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촬영해 주시고 하니까 좋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담아주시니까. 짜릿하고 감동적인 우리 지역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상을 30년대 전달해온 TJB의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시민 여러분, TJB가 이렇게 3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30주년은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30주년이 아니고 앞으로 50주년, 70주년, 100주년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정관장 배구단이랑 항상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AI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화면도 오픈 AI 소라를 활용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지인 대덕특구의 미래를 그린 영상인데요. 대덕특구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혁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AI 기술은 일상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대덕특구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특구의 연구기술로 탄생한 30년 전 TJB 개국 당시 김세범 AI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5년 TJB 개국 당시 뉴스를 진행했던 김세범 앵커의 모습을 초실사 AI 아바타 기술로 재현한 AI 앵커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 대덕특구에서 개발 중인 혁신적인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집중 조명합니다. 30년 전에는 상상에 불과했던 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조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실사 AI 아바타 기술로 탄생한 AI 앵커는 입술과 턱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실제 사람과 같은 자연스러운 표정과 입모양을 구현합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초실사 AI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데 향후 은행 키오스크나 자율주행차의 디지털 휴먼으로 활용돼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령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언제 내리고 저희한테는 당연할 수 있는 인터랙션, 상호작용 기술이 그분들한테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실제 인력이 아니라 이 아바타가 대체할 수 있게끔 아바타 기술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I가 작곡가의 창작 고민도 덜어줍니다. AI 작곡 시스템 어뮤즈는 이미지나 글, 기존 음악 등을 입력하면 작곡을 돕습니다. 실제로 TJB 창사 30주년 축하 음악을 작곡하면서 인간 작곡가가 TJB 사옥 사진과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입력하자 AI가 어울리는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AI가 작곡가의 든든한 동료로 자리 잡은 겁니다. 작곡가와 AI가 서로 협업을 하고, 그러니까 작곡가의 그런 주도적인 과정을 AI가 침범하지는 않는 범위에서 어려울 때, 막혀 있을 때 그런 도와주는 친구 역할을. 대덕특구 연구진은 또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가상 원자로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이 플랫폼은 SMR의 자율운전을 목표로 하는 AI 기술이 핵심으로 향후 SMR 경쟁력 향상의 필수 요소입니다. 가상원자로 플랫폼이 해석 도구이다 보니 해석을 고속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대리 모델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고요. 자율운전 모델을 개발한다는 건 그 자율운전을 AI 에이전트가 수행하게 하는 것이 또 핵심이거든요. 한국기계연구원의 AI 기반 로봇 기술은 우리 일상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포크를 집어서 접시 위에 올려줘. 집기 동작을 합니다. 음성 명령만으로 자연스럽게 식탁을 세팅하는 이 기술은 장애 가정이나 노약자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일상생활에 있는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AI 기술. 그러나 동시에 일자리 변화나 윤리적 문제처럼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남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어온 대덕특구의 AI 기술이 사람을 향하는 따뜻한 기술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어젯밤 33년 만에 13연승에 도전했던 하나이글스의 연승 행진이 황당한 오심에 멈춰섰습니다. 승부가 1대1로 팽팽하던 경기 후반인 7회초 투아웃. 필승조인 투수 박상원이 먼저 1루 베이스를 밟고도 심판이 세이프를 선언하는 어이없는 오심 나왔고, 결국 1루 이내 투수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오심이 발단이 돼 연장까지 승부가 이어졌고 결국 연장 11회에 아쉽게 패하며 13연승은 좌절됐는데요. 그래도 9회 말 투아웃에서 터진 최인호의 동점 투런포는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와 두산의 시즌 4번째 맞대결.
하나 선발 류현진과 두산 선발 최원준의 호투로 1대1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던 7회 초 하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운드에 오른 박상원이 1루 베이스 커버 도중 상대 타자 주자인 두산 김인태의 스파이크에 발 뒤꿈치를 밟힌 겁니다. 박상원은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공을 놓치지 않았지만 1루심은 타자의 세이프 판정을 내렸고 비디오 판독 기회를 소진했던 한화는 석연치 않은 판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공이 먼저 도착했고 박상원 선수가 베이스를 먼저 밟았어요. 그리고 김인태 선수가 위를 밟았잖아요. 위를 밟았고요. 판독을 했다면 이거는 아웃으로 선언이 될 텐데요. 하나 이글스의 판독 기회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박상원의 부상으로 급하게 마운드에 올라 멀티이닝을 소화하게 된 한승혁은 결국 8회 초 두산 김재환에게 투런 홈런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한승혁 개인으로서도 16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이 깨지는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9회 말 2사 최인호의 극적 2점 홈런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결국 연장 11회 초 두산의 역전을 허용하며 한화의 연승 행진 숫자는 12에서 마무리됐습니다. 1992년 14연승으로 이글스 연승 기록의 주역이었던 레전드 투수 한희민 선수는 실점 상황에서의 마인드 컨트롤 등을 조언하며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야수 감독이 에러했다 해서 손가락질해갖고 아쉬운 표정하면은 그 수비한 에러한 사람은 더 힘들어요. 다독거려줘야지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오는 많이 해주세요. 올해 좀 꼭 우승할 수 있게끔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한화는 어제까지 15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한 데 대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지난 패배는 빨리 잊고 상위권 질주를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연승 행진은 아쉬움 속에 멈췄지만 한화는 주말까지 남은 홈경기에서 다시 상승세를 되찾기 위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공무원 승진 대가로 수천만 원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가세로 태안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태안군청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군수가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일부 공무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사가 구조적인 인사비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경찰은 가세로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승진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후 태안군 공무원들은 말을 아끼고 외부와의 접촉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누가 연루됐는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 한마디 뭐 이름이라도 잘못 거론되고 뭐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진짜 청탁금지법이라고 나온 거고 압수는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하는데 누구까지 하는 거는 알아보는 것 자체도 공무원끼리가 웃긴 거고 알아볼 수도 없고. 태안 지역 지방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군수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일부 공무원들은 줄줄이 조사를 받았고 군수는 청탁금지법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사무관은 3천만 원, 서기관은 5천만 원을 주어야 승진할 수 있다는 공무원 사의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태안 군민들은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경찰은 군수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해 인사 관련 대화와 내부 문서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을 한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어서 내부의 긴장은 더 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승진 비리뿐 아니라 또 다른 비위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세로 군수를 포함한 관련자 소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충남 예산군이 지난해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더본코리아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 처리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련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여러 논란이 불거진 만큼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은 물론 올해 맥주축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서산사랑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3월 기준으로 미사용 서산사랑 상품권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2022년 이후 국비 지원을 통해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해 기존 5년으로 유지됩니다. 오늘 새벽 0시 12분쯤 대전시 삼성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강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공공기관 옥상에 설치된 노후 민방위 경보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스마트형으로 교체합니다. 시는 내구 연한이 지닌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 중이고 시민 생명 보호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정비 작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오는 29일 개막하는 제31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대회 기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존 요금보다 20% 이상 비싼 경우 즉시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요금제에 참여한 77개 숙박업소는 요금을 20% 이내로 인상하고 요금표를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의료행위로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에게 난자와 정자 동결 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난소 부분 절제나 고환 적출, 항암 치료나 염색체 이상과 같이 의학적인 이유로 생식 기능의 손상이 우려되는 시민이며 검사비와 과배란 유도, 난자와 정자의 채취, 동결과 보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1회 한도로 의료비의 절반이 지원됩니다.